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이제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끝나고 새벽 3시 반에 파월 연준 의장, 새벽 3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3시 반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FOMC 회의 결과 내용이 이제 전달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0.75% 75bp로 상승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초기에 예상했던 대로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일문인답이 나오면서 크게 또 하락을 하는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또 엄청난 하락을 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시황이 진행되고 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등락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등락이 있을 것이고 일부의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일부의 조정의 기간은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지금의 어떤 시황과 비슷한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어제 방송에서도 드렸죠. 어쨌든 오늘은 FOMC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지금 1트로이 온스당 1640불 26센트, 1g당 52불 74센트, 1kg당 52,735불 54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내가 살 때 32만 3천원, 내가 팔 때 29만 2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567만 8천원, 8,567만 8천원의 골드 1kg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수당 19불 43센트. 국내 시세는 지금 현재 한 돈에 살 때가 3,880원, 내가 팔 때가 3,14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07만 천원, 107만 천원에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노란 차트가 오늘 차트인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시작이 되고 연설문이 발표될 때까지는 예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그 이후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이 나오면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바로 그냥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이 골드 실버뿐만 아니라 정시부터 시작해 모든 내용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아침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지금 해가 오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등락이 크게 심하게 오겠지만 일부 조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안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그대로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은 골드나 실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 증시도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지금 반등을 장에는 이제 했고요. 달러가 어제 그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는 반대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꺾였은 아침 골드와 거의 반대 방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채 수익률도 장기 10년물에 4.115,
그러니까 이제 장기와 단기가 지금 역전이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들과 인문 일답에도 요 내용이 질문이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그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421원, 어제가 1417원이었는데 한 4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다음 비트코인이 2027불, 220,272불, 예. 지금은 20332불에 그다음 조금 올랐네요. 어쨌든 어제 조정받고 바닥 치고 반등하고 올라오는 코인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2만 불을 지켜냈다라는 것이 상당히 코인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도 1538불, 어제 1580불이었는데 다시 한번 꺾였다가 올라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은 전반적으로 골드 이 추세선처럼 반등을 했다가 꺾였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요런 형태가 지금 현재 코인 시장 증시도 아마 이런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이다. 아마 오늘 국내 증시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또 다운을 했다가 반등은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제 이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이제 FOMC 회의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번 FOMC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 0.75% 인상하고 금리를 이제 전체적으로는 4%가 된 거죠. 이제 이번에 0.75% 올리면서 4%대에 이제 금리가 진입을 했다. 뭐 10몇 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까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예상대로 해서 이미 0.75%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됐기 때문에 0.75%에서 다른 어떤 매파적인 내용이 없으면 장은 상당히 안정될 가능성이 많다. 또 그러면서 0.5% 인상도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는 0.75% 올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갔는데 그 내용이 나온 순간 이제 장은 폭등을 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파적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완전히 꺾여버렸는데, 자, 뭐 핵심적인 것은 0.75%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기자가 질문이 연준이 긴축을 하면 힘들어할 나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금리가 인상이 강달러가 되면서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 일본, 중국, 한국 할 거 없이 그런 어떤 문제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지극히 미국의 입장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뭔 얘기냐면, 달러 강세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어려움은 아는데 물가 상승이 계속 높아지면 미국이 위험해진다. 미국이 위험해지면 전 세계가 위험해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연준도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것이, 이번에 이 파월 11월 달 인플레이션을 하기 전에 저번 달에 속도 조절이라는 말이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강달러가 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현재로 보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인데, 옛날에는 중국이었죠. 중국이 이제 많이 갖다 팔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1위가 됐는데, 일본은 지금 뭐 애나 폭락이 온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미 국채를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미 국채 시장도 흔들리게 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뭐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1420원대, 1500원대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보다 더 미약한 그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에 대해서 어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다, 먼 미래 이야기다, 이런 내용이 하면서 서서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꺾였는데, 그러니까 또 한마디가 이제 긴축을, 연준에서 긴축을 너무 오버해서 진행한 건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 지수를 보고 한다 했는데, 지금의 분석은 연준이 너무 오버한 금리 인상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요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오버한 거보다 그러니까 오버한 게 훨씬 낫다. 오버를 해서 이 금리를 어느 정도 끄집어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죽으면 그게 돈 풀면 되지 않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오버해서 금리 인상해 가지고 돈을 거다 들었으니까 그거는 일시에 돈 풀면 해결된 문제 아니냐, 뭐 이런 말은 맞는 얘기죠. 그런 어떤 인제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지금 현재 일어나가 있고, 이제 인제 4%인데 10년물 금리가 오늘만 하더라도 4.11로 오죠. 10년물이 지금 단기보다도 더 인제 단기가 인제 역전하는 이런 상황까지 인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제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지금 재무부에서 인제 지금 재무부 돈을 이게 살리면 살라고 하면 채권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채권은 안 팔리는 거죠. 예. 이런 어떤 내용들 이렇게 했을 때에 인제 결과적으로는 채권 많이 가지고 있는, 인제 강달러가 되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 채권을 던지게 되면 채권 이자를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인제 역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그건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잡힌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러면서 인제 함축적인 내용은 어 연준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PI, 그는 인제 PCE 인플레이션을 인제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최종 금리를 높이 올려야 될 수도 있다. 다만 12월 달에 나올 지표를 보고 상의한 이후에, 항상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죠. 계속 강금리 인상을 갈 겁니까? 물어보면 12월 달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가 좋아지고 지표가 좋으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데 한 번도 속도 조절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원래 올 연말까지가 4.5%에서 5%인데 지금 4%이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 0.5%, 1월 달 0.25, 2월 달 0.25 정도, 1월 달에 0.25를 통해서 4.75에 끝낼 거냐, 2월 달에 0.25%를 올려서 5% 이상을 올릴 거냐,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서 완전히 장이 폭락을 해버리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렌트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렌트비를 연준에서 대입하는 그 렌트비 조사 자체가 거품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었고, 이제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부동산 경기가 죽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만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느냐. 가장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도 에너지와 곡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 가지고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왔지만 함축적으로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속도 조절도 뭐 경제 흐름을 봐서 하겠지만 당분간은 고금리로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 뭐 피본 이야기가 나왔죠. 피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강 건너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FOMC 회의 내용이 지금 요약을 해보면 한 2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간단하게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FOMC 회의가 이제 지나갔고 결과는 이제 시장이 던져졌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반등했다가 바닥을 쳤지만 뭐 이번에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이 조정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11월 달에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큰 이제 정치 이벤트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연계가 되면서 어떻게 이제 결과가 이 시황이 나타날지는 상당히 장담하기 어렵다. 단 지금 어제 저녁의 흐름이나 뭐 이렇게 봐보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아마 이번 달까지는 좀 요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조금 둔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11월 달 초고 11월 달에 시장이 빨리 조정이 된다면 11월 달, 12월 달, 12월 달은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0.5% 정도 올리기 때문에 이제 올리는 속도를 낮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이 조금 살아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FOMC 회의 결과는 0.75% 금리 인상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하되 이제부터는 이제 12월 달부터 뭔가 속도 조절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속도 조절하는 것도 지금 지표 12월 달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요렇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좀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는데 좀 어렵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FOMC 회의에서 0.75% 인상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그 다음에 12월 달 부분은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정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속도 조절해서 뭐 피봇을 정책을 완전히 바꾼다. 이런 거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1월 3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쨌든 뭐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잘 지켜보시고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